극장에 남아있는 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적 사람이라면 아주 즐거운 꿈을 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석입니다. 대학에서 영화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영진이에서 특히 지역영화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뉴스로는 사실 아카데미 극장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그걸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약간의 상상을 더해서 발제를 했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극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보다 훨씬 달랐어요. 훨씬 이건 당연히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제 발제가 지금 아카데미 극장이 가지는 어떤 역사나 특히 현재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제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역사는 사실 영화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네마라는 단어로 많이 부르는데요. 그 영어로도 그렇고 프랑스어로도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화라는 뜻도 있고 영화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화는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미 사실 우리 모두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죠. 그 영화관에 갔을 때야 우리는 거기서 작품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멀티플렉스에 속하지 않는 영화들, 블록버스터 외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을 영진이에서는 예술영화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7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부산 사니까 그런 거 가끔 느껴요. 부산도 큰 도시지만 서울에 비하면 좀 차별받는 게 있구나 느끼는데 특히 제가 영화를 전공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에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다양한 공간의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부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지역은 더 하죠. 안타까운 건 그분도 그런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은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부산에 이제 DNK 아트시네마라는 극장이 있는데 이건 부산은행 건물이었어요. 근데 부산은행에서 오래된 건물이 원도심에 있다. 이걸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싶다. 일종의 사회공헌이었죠. 그걸 부산국제영화제가 수용해서 극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극장으로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극장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영관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라운지도 있고, 책방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이렇게 운영됩니다. 일종의 영화관뿐 아니라, 청년 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아마도 새로 만들어질 이런 특히 공공영화관들은 단순하게 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의 미디어 교육, 또 다양한 어떤 만남의 광장, 또 다른 예술과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예술의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해외에는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멜리에스 극장인데요. 이게 파리 바깥에 있는 극장이에요. 원래는 상업영화관이었어요. 그걸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그 영화 감독님이 있어 만나러 갔더니 저희를 붙들고 극장으로 가자고 자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했고 시민들이 했고 시와 시민들 영화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고로 큰 어떤 예술영화관으로 지금 이름 붙여져 있고요. 이름도 여기 보시면 여기 퍼블릭 공공영화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아예. 네, 이게 내부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멜리에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이쪽에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작품에서 하나 따와서 조형물을 달아놨고 또 이렇게 책방도 있고 여기 카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글쎄요, 제가 본 이런 형태의 공공영화관 중에는 가장 좋은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이 너무 넘쳐났다는 게 저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러 가긴 하지만 어떤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디서 보느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멀티플렉스는 그런 공간적인 감흥을 주는 공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개성 있는 극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극장이 있다면 거기는 내 극장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영화라도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기억들이 체험이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그 영화관의 물리적 환경, 그래서 미적인 매력도, 영화관의 공간이 어떤가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만족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멀티플렉스가 아닌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 틀었나 보다도 공간이 어느 정도로 개성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좀 차별화된 문화체험,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차별화된 문화체험을 줄 수 있는 영화관으로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시네마테크 부산이 이제 영화의 전당에 세워지는 문을 닫았는데요. 그때 관객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글을 남기고 그랬어요. 사실 멀티플렉스 문 닫는다고 가서 우리 그렇게 애정 있게 뭘 남기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영화관은 특별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와서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 영화 얘기가 없고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영화 얘기 없고 공간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아, 이 공간에서 어떻고 이 공간에서 어떻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아카데미 극장을 가보니까 그 공간은 다른 영화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추억을, 어떤 체험을, 문화적 체험을 줄 것이고, 그건 굉장히 길게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애정을 가진 관객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극장이 남아있는 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제가 원주 사람이라면 아주 즐거운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들 영진이 차원에서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된다면 좋은 어떤 협업 구조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